어쨌든 이상호 기자가 어쨌든 MBC 해고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출근을 했고, 예, 어쨌든 또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또 사진이 또 SNS에 또 나오고 해서, 예, 한편으로는 축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예, 뒤에 가려져 있는 제가 예, 피눈물이 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저께 그 세종호텔 노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콜트콜트에 이게 동도 오시고 뭐 또 기륭에서도 오시고 뭐 이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맞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호위의 그 회사 측에서, 그 직원들을 대동해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증인으로 이제 대동을 해서 그 진술서에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 부적응한 거를 마치 무슨 투쟁이니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조일범 씨는 직장 생활이나 그런 사회에 부적응한 거를 왜 이런 식으로 푸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글이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착잡했는데, 한편으로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사회 부적응자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을 내린 게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 부적응자는 아니고, 제가 만약에 부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회 부적응이 아니라 아마도 저는 여전히 자본주의에 부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용어를 고친다면 그게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해고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진짜 해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회사에서는 처음에 뭐 경영이 뭐 안 좋다느니 뭐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가지고 뭐 인턴이었다느니 뭐 업무 능력이 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느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떤 추정이긴 해요. 제가 어떤 정확한 뭐 물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었냐면, 그리고 이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작년에 고발뉴스에서 해고당하신 분이 하셨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더욱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그 해고당하셨던 그 고발뉴스에서 해고당하셨던 분이 이렇게 해고가 됐대요. 너무 회사의 시스템이 비합리적이고 뭔가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참다 왜냐면 그 해고당하신 분도 고발뉴스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고발뉴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상호 기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시스템이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뭐 여러 그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2번 한다거나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충언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1주일인가 2주일 뒤에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면은 잘리지 않는데, 무언가 뭐 반박을 한다거나 이제 그랬을 때 눈밖에 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던가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를 또 할 수도 있겠는데, 그 해고자는 정말로 고발뉴스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를 언급한 건데, 그러니까 더 고발뉴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제안이었었는데 그렇게 잘렸다고 합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발뉴스에 다니고 있을 때 저에게 업무 지시가 떨어졌어요. 이상호 기자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요거 확실히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게 확인이 먼저 돼야 제가 일 처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제가 결국엔 2번 일을 한다거나 또 기껏 열심히 한 일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할 것이지 우리가 너한테 불법적인 건데 일을 시키겠냐? 라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뒤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게 피드백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그 뒤로 피드백이 계속 없어서 저는 계속 그 업무가 정지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피드백을 안 주시는지 혹시 아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씀이 그거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한테 업무 지시를 맡겨놓고 제가 이게 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법적으로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를 뒤늦게 알고 그거를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일단은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제가 만약에 고발 뉴스를 욕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업무를 불성실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면은 끝날 일이었어요. 조포로 야 우리가 알아봤더니 네 말이 맞더라. 그거 확실히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게 맞더라 라고 만약에 말을 해주셨으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상호 기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자처럼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예스 하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오래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직원은 눈 밖에 나서 자르고 알고 봤더니 고발 뉴스에서 지금까지 해고당하셨던 분들은 다 능력자였어요. 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능력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를 제외하고 지난 시간 고발 뉴스를 떠나셨던 분들 사실상 해고인데 그냥 더러워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나가셨던 분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었다는 거를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발 뉴스에서는 역량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고시키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실행을 하면은 계속 노동자로 남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디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를 자른 게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신경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지난주에 야마가타 트위스트를 이어서 오늘 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좀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싱어송라이터 임승무 씨라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승무 씨를 제가 알게 된 건 작년에 제가 그 문화예술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을 때 그 공연 섭외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션 유니온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뮤지션 노조죠. 가 탄생이 됐는데 거기 조합원으로 이제 소속이 된
이제 뮤지션이시고 지금 오늘 집회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바로 칼퇴근을 하고 오늘 집회를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싱어송라이터 임승묵 씨, 예,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네, 발자국 들려드릴게요. 나 어릴 땐 어른이 되면 모두 행복해질 줄 알았어. 하지만 돌이켜보니 세상은 쉽지 않았지.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 한 장씩 넘기어 꿈만던 어린 소년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널 지나들의 손을 뻗어 닿지 않는 태양은 여저 물어나고 멀어져가는 너에게 힘껏 소리쳐봐도 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달려봐도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걸어갈 이 길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새기며 그렇게 걸어가겠지. 친구들은 항상 말하지. 이제 그만 꿈 좀 깨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건 있는 거라고. 쓰러져가는 활동별에게 간절히 빌어봐도 변한 건 없었고 소주 한 잔에 눈물을 담고 들이키고 들이켜봐도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어.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달려봐도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걸어갈 이 길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새기며 그렇게 걸어가겠지.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달려봐도 끝이 어딘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무대 보여주신 우리 싱어송라이터 임승묵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연대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 집회마다 발언해 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늘 몸을 사리시다가 오늘은 좀 어떻게 참지 못하셨나봐요. 아주 오늘 우리 김용국 동지 연대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좌파공동체 김용국이라고 합니다. 뭐 발언을 제가 잘 하는 편은 아닌데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지난주인가요? 뭐 이성호 기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고 고발뉴스에서 뭐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조일범 씨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뭐 고발뉴스의 어떤 입장을 표명했던 그 기사를 봤어요. 제가 조일범 씨 부당해고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고발뉴스는 또 세월호 전국에서 많은 좋은 활동을 한 대한 언론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 언론에서 이런 부당해고가 일어난 게 좀 처음 그 소식을 좀 접하고 많이 안 믿기더라고요. 또 뭐 일단 그 당시에 조일범 씨 관련 자료들만 올라온 상황이어가지고 고발뉴스였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판단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팟캐스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뭐 화재 사건 언급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비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이 고발뉴스 부당해고 사건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조일범 씨가 올린 자료만은 판단을 잘 못했었는데 고발뉴스의 팟캐스트를 통해가지고 조일범 씨 부당해고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도 유보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 팟캐스트 내용을 보면서 고발뉴스 쪽에 어떤 그 부당함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판단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전국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호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 상황에서 아까운 진보 진영의 어떤 언론인을 좀 죽여야 되겠느냐 그렇게 반론하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조일범 씨도 맨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많은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를 들여다보면서도 참 많이 민주적이지 않은 걸 알잖아요. 저는 아까 조일범 씨 그 얘기가 정말 그게 그 해고의 이유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해고 사유를 다른 걸로 포장하고 뭐 조일범 씨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화재 사건을 들먹이면서 정말 너무 열받더라고요. 뭐 사람을 방화범으로 오인하게끔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저는 솔직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뭐 제가 게시판에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많이 유보적이던 사람들도 많이 조일범 씨 응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힘내라는 말 전하고 싶고요. 저도 뭐 힘 닿는 데까지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고 뭐 정리하겠습니다. 대한 언론님 부당해고 웬 말이냐? 부당해고 처리하라! 대한 언론이 부당해고 웬 말이냐? 부당해고 처리하라! 처리하라. 부당해고 철회. 수행. 불사. 수행.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집회 시작 전에 1인 시위하면서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집회에 참석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차마 말렸습니다. 아니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가족도 함께하는 집회 좋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왜 부모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셨냐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싸운다, 시위한다, 그리고
맞서서 법적으로도 뭐로도 다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말리셨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김영국 동지가 말씀하셨던 방송을 통해서 뭐 저를 뭐 마치 방화범이냐 오인하게끔 만드는 그걸 저희 어머니 부모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희 미국에 있는 누나랑 매형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그걸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식구가 이제는 다 막 들고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언론인이십니다. 이제 은퇴한 언론인이신데 한 모임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도 그 모 언론사 그 초대 노조위원장 출신이시고 나름 어쨌든 그런 세대신데 지난주인가 뭐 모임에서 언론노조위원장이 있었고 여러 그 후배들이 있었는데 이상호 기자 복직됐다고 막 축하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언론노조위원장이 그렇게 주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일범아,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여기 그냥 참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낫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낫겠냐? 안 낫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 왜냐면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언론계의 선배지만 이미 힘이 없는 언론인이세요. 그렇잖아요. 나이 70 먹으신 분이. 아버지 왕따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 계시고요. 제가 나중에 만약에 도움을 청할 때가 온다면 그때 말씀해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이렇게 내몰리고 하는 거 화나시고 우라통 터지시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사태가 만약에 계속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악수를 두면 저희 가족의 공격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이거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 등등 해가지고 너 형사고소 안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 뭐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정하시고요. 고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대발언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인권뉴스 대표이신 최덕효 우리 선배님 연대발언 청하겠습니다. 나는 안 시켜. 왜 마지막이야? 예. 안녕하세요. 최덕효입니다. 제가 끝나면 유재훈 동지 발언을 하셔야 될까요? 저도 지금 오늘의 주제가 지금 방화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조일범 동지가 방화 범이라고 해서 그 소설을 써도 너무 어처구니 없이 쓰는구나. 네?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그 해괴방칙한 짓을 하는데 이상호와 그의 아이들 네. 아주 이상한 팀이다. 팀이 어떻게 그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를 자사증오였던 약자를 그런 식으로 의미할 수 있는가. 저도 굉장히 화가 나서 제가 지금 발언을 자청한 거예요. 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뒤져보니까 이상호 기자가 뇌경색을 앓았다. 이걸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요.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상호 기자 앞에서 그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평등한 위치에서 왜냐하면 특히 고발뉴스는
그 후원 회원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에서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회사와 내용이 다르죠. 그렇다고 본다면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경색이라고 늘 말을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들이밀었다가 이 양반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저는 거기에 상당히 오히려 사측의 사측을 노동자가 오히려 보호해주고 우려하는 마음, 그런 게 있지 않나. 사실은 누가 누구를 우려할 만한 그런 입장이 전도가 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상호 기자 같은 유형들이 뭐냐면 사실 거품이에요. 거품. 이 일종의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적인 언론인에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제가 보니까 고발뉴스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전방에 물건 채워놓은 것처럼 우리가 사이트를 보잖아요. 사이트를 쭉 보면은 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너무 딱 보면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당파성이라 그러면은 어떤 당파성인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발뉴스를 들어가 보면은 그 사이트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뭐 심층이나 고민을, 사회적 고민, 사회 변화를 위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심층 사이트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구색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왜 저 조일범 동지 같이 뭐 챙기려고 그러고 생각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고발뉴스에 안 맞아요. 고발뉴스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언론뿐땅 그냥 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서 시킨 대로 그냥 받아 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 사이트를 딱 보니까. 그런데 조일범 동지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기고, 저번에 예전에 사퇴했던 쫓겨난 그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잠깐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품 많은 인간의 공통점, 죽으면 죽었지 사과 안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 죽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조일범 동지는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발을 편안하게 뻗고 자요. 꿈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니까. 화가 나도 정당하니까. 근데 거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방화범이라고 몰아서 사람을 해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한 구석의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꿈속에서 잠 못 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동지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연대할 동지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따라서 이상호 기자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죽고, 그리고 건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뇌경색을 앓은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이거 악담이 아니에요. 내가 이상호 기자의 그 영혼과 그리고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제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 거품이 많은 유형, 이런 유형이 한국 사회에 이른바 화이트 칼라로 운동적으로 얘기하면 지배계층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으면 우리 사회가 매우 병든 사회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이런 거품들을 걷어내는 작업들,
이상호 개인에 관한 문제이면서 고발뉴스 그 폐쇄에 관한 이야기면서 이러한 거품과의 싸움, 사회적 거품과의 싸움에 우리가 끝까지 이겨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고발뉴스 고발 대책위를 이따가 우리가 시민 모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민 모임으로 전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투쟁을 제가 끝까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대책위원장님, 류재훈 대책위원장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유재훈 대책위원장님 말씀으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 오늘 발언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정정할 게 있어서 마이크 달라 그런 거예요. 뭐냐면 조일범 동지를 사회 부조공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부조공자가 아니에요. 부조공자는 부자지들이 볼 때 현체제에 적응을 못한다. 이거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발뉴스의 정체성은 뭘까요? 고발뉴스 자체가 이상호나 그 기자들이 전부 사회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매스미디어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미디어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야. 나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이거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모르는 거. 요즘에 페이스북에 그게 많이 올라요. 이상호 복직 뭐 이래갖고 사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페이스북 친구를 내가 잘못 사귀었나, 그 친구를 끊을까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뉴스 부당해고에 대한 팩트를 제가 댓글로 다 올려버렸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답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야? 아까 최덕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팬카페 제대로 된 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미디어에 대한 그 위치나 정체성,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상호, 와 상호 오빠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끝날까요? 기아 가야 된다며. 그럼 빨리 끝날게요. 중간에 딱 자르고 먼저 번에 이상호 복직 승소 축하하러 우리가 대법원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축하해주러 MBC 가야 될 것 같아요. 너 복직 진짜 축하한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제는 MBC가 이제 주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할 때 한 가지 분명한 해고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이 사람들 무조건 해고 사유가 됩니다. 조일범 동지의 투쟁은 고발뉴스의 명예를 올려주는 거고, 이상호한테 우리가 집회하는 거는 MBC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상호한테 진짜 해고의 쓸맛을 보여주겠습니다. 동지들 맞죠? 자,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 이제 불사! 네! 언론노조는 이상호를 즉각 제명하라! 언론노조는 이상호를 즉각 제명하라! 즉각 제명하라! 부당해고 철회! 이제 불사! 이제! 맞습니다. 지금 해고자 한 분이 긴급하게 발언 요청이 와서 정말 짧게 발언을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 계신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예고된 해고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될 때까지 저도 응원할 것이고, 그때까지 가열찬 투쟁 이어갈 수 있도록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차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기아차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우리 기아차의 노동자분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었던 자동차들이 지금 길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악랄한 자본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피땀 흘린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값어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고발뉴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민주주의 언론이라고 하는 민중을 위해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외친다고 하는 고발뉴스에서 부당 해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고발뉴스가 올해로 4년차입니다. 제가 해고 싸움을 벌이고 복직투쟁에 나섰을 때 지난 수십 명의 고발뉴스 해고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뉴스는 저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고를 자행해왔다고 저에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본의 도구가 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싸우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고발뉴스가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곳에는 지금까지 고발뉴스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진상규명을 바른 소리로 보도하고자 했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전광판 위에서, 종탑 위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기꺼이 취재하고 보도했던 고발뉴스에는 수많은 고발뉴스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발뉴스가 지금까지 민주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건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같이 하나같이 해고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알려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발뉴스에서 저에게 자행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자행했던 그 악랄하고 비열한 행태를 끝까지 밝히고 제가 원직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 진정성과, 그리고 대한 언론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대한 언론의 민주화, 고발뉴스의 민주화, 제가 원직 복직해서 고발뉴스가 참다운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